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 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되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죠? 한 주가 벌써 지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요. 기억이 안 나네. 네, 인감 도장에서 시작해서 인공지능. 야, 우리 정말 스펙트럼이 넓지 않아. 너무 놀랍다. 이게 좋게 얘기하면 스펙트럼이 넓은 거고 다르게 얘기하면은 중구난방. 네, 되게 산만한 네. 거. 산만한 거. 마치 네. 어떻게 보면 듣는 분들 감히 추측해 보건데 그냥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느낌 아닐까요? 이렇게 아무런 진지함이 없고. 아니 원래 우리 방송의 컨셉이 수다라는 이름 붙인 자체가 이게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주제가. 그렇죠. 진행자들이 별로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고. 약간 네, 원래 컨셉이. 듣다가 좀 지루한데 하고 앞으로 가기 눌렀는데 뭐야? 왜 다른 얘기를 갑자기 분명히 그냥 한 번만 앞으로 갔는데. 그렇지. 그럴 수도 있을 우리는 조금의 방심도 용납하지 않아요. 방송에 꼭 집중을 해주셔야 돼. 잘못 놓치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중에 모를 수 있다. 하는 거. 갑자기 막 송시영 씨 육아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런 거죠. 육아 얘기 안 했잖아요. 네, 오늘 안 하고 있어요. 되게 놀랍게도. 어쨌든 간에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예, 송시영입니다. 네, 앞에 두 분 지난주에 이어서 나와 계십니다. 코인러시 스튜디오에서 디렉터를 하고 있는 임수인입니다. 네, 스튜디오 루머의 대표이자 감독 홍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무튼 아까 굉장히 서머리 짧게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 했는지. 그래서 인공지능 얘기를 하다가 아쉽게도 홍준표 감독님이 더 하면 안 되냐 막 이렇게 하면서 끝낸. 제가 그랬나요? 네. 기억이 안 나시죠? 좀 오래돼서. 네. 이렇게 끝난다고요? 하고 제가 집에 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그렇습니다. 두 분을 어렵게 모셨죠. 다시. 네. 원래 그쵸. 칼같이 끊으시는데 그래도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왔죠. 약간 뭔가 비가 하여튼 희한하게 왔어요. 어제 진짜 간만에 엄청 비가 쏟아졌던 것 같은데. 그래요? 시원했습니다. 서울은? 저도 경기도에 살아서. 그니까. 어제 비 왔어요? 그냥 지금 역시 역시 방송쟁이야. 이게 맞으면 이게 재밌는 지역마다 조금 다른 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 동네 비 와도 우리 엄마 사는 동네 안 오고 그러더라고. 그럴 수 있지. 같은 서울이어도. 강남 강북이니까 그럴 수 있고. 저는 또 안전히 남쪽이잖아요. 수원이니까. 여기서 비가 오면 저기는 해가 짱짱한 경우가 많아서. 저도 안양. 안양이면 가까운데. 수원이랑 가깝죠. 제가 또 북선 살거든요. 직선 거리로 북선 한 할 때 15분. 옛날에 안양 가야 되는데 실수로 북선 IC에서 차를 빠져나온 거예요. 거기서 안양까지 1시간 걸렸어요. 네, 한참 가요. 가다 보면 길이 안 나오고. 그때 내비가 없어가지고. 잘못 가서 그러지 저기 북선에서 가면 30분이면 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사실 고속도로 타고 오던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만 더 가서 내렸으면 금방 가는 거를 잘못 내렸는데 그때한테 내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 가는데 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아주 옛날. 경수대로 타고 그냥 쭉 가면 서울까지 가서 그걸 타면 되는데 괜히 옆길로 그냥 어떻게 빨리 가본다고 옆길로 새버리면은 진짜 완전히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참고로 교통방송 아니고요. 지금 신임이사 특집으로 애니드 수다 지금 방송 중입니다. 네, 그렇죠. 진행자가 바뀌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감독님을 진행자로 섭외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 살짝 드네요. 방송 하나 파세요. 좀 채널 하나 파세요. 심야도 수다 하나 개설해서. 심야도 수다. 심야도 수다 하신다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루머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건가요? 밤에 일하시다 말고. 근데 이제 약간 고양이가 시시때때로 우니까 사람들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고양이 이때 울었다 이러고 표 이렇게 해놓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조용히 해야지 이러고 다시 들어오겠죠. 조용히 해야지 하면 들어요? 그럼 오히려 대답을 해요. 조용히 안 해요. 가서 만져주기 전까지는 만져달라는 만져달라는 거. 스튜디오 안에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 거예요? 네네. 2마리. 아빠와 딸, 성산동 호랭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산동 호랭이. AKA 성산동 호랭이. 넷째. 이름 만주, 딸은 넷째. 만주 넷째. 뭔지 모르겠다 잘. 며칠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2마리가 갔어요. 만주라는 애가 있고 얘가 이제 아빠 고양이에요. 만주가 되게 크고 노란색이라서 AKA 성산동 호랭이라고 부르고 있고 얘의 넷째 딸이 있는데 그 딸 이름이 넷째입니다. 넷째. 그렇구나.
아무튼 스튜디오 로머의 속사정을 좀 들어봤고요. 네. 인공지능 얘기를 이어가야 되나 이런 네. 고민이 살짝 있지만 지난주 방송은 네. 지난주에서 그냥 네. 마무리하시는 걸로. 마치 이번 방송에서 얘기할 것 같았지만 네. 더 이상 얘기. 굳이 네. 원래 그렇게 격가지로 하는 주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뭐 영화 얘기를 좀 하려면 바로 그냥 격가지 다 아니잖아요. 네. 인공지능 얘기는 격가지가 아니었죠. 지금 영화 약간 얘기는 좀, 격가지죠. 뜨거운 감자긴 합니다. 인공지능.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좀 이렇게 암울해요. 저도 생각하면 예, 그렇습니다. 약간 좀 우울하달까 암울하달까 이게 과연 그럼 사람은 대체 뭘 해야 되지? 어디까지 나의 영역이 사람의 영역이고 어디까지? 최근에 이제 안 그래도 저도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집에 돌아가서 왜 챗GPT 뭐 요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게 2021년도인가 22년도 자료까지만 포집을 하고 네. 거기 있는 데이터로만 그 자료 그 내용을 생성하다 보니까 뭐 그 이후에 바뀐 것들 뭐 일본 총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그 전 거가 사실인 것처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빙이라는 그 검색 엔진 그러니까 그게 뭐죠? 검색 엔진 검색 포털 네. 같은 거. 그게 원래 서비스되고 있는 거에 인공지능이 자료를 알아서 서치를 해주고 그거를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그런 어떤 기능을 최근에 탑재를 해서 이제 베타 테스터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걸 이제 살펴봤는데 재밌긴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제주도를 4박 5일 여행을 갈 건데 여행 일정을 짜줘. 그러면은 너가 선호하는 숙소의 위치는 어디야? 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럼 바닷가 쪽 이렇게 하면은 그쪽에 괜찮은 숙소를 잡아주고 그 근처에 맛집을 찾아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죠. 네이버에 이모티콘 달린 그런 블로그 정보, 광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좀 정리를 그러니까. 해줘서 그게 또 하나의 또 이제 함정이 될 수 있다.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지만 뭐 예를 들면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오는 글이나 이런 것들 어디까지 그거를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들이 사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더 심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뭔가 어떤 정보나 내용을 보고 이것이 맞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되게 중요해지는 순간이 왔는데 그런 교육이나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 지금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흥미로운 게 원래는 MS사가 윈도우 뭐 이걸 엄청 이렇게 정점까지 찍었다가 내리막길이었잖아요. 근데 챗 GPT에 최대 많이 투자를 한 회사가 MS사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 검색 뭐 포탈 뭐 이런 쪽으로 구글이 지금 잡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헤게모니도 지금 바뀌는 과정이고 지금 업계 전체가 좀 요동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리고 아마 결국에는 돈이 돼야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광고랑 결합이 될 확률이 높아요. 검색 기능까지 들어가면. 이게 확실히 이제 팩트 뭐가 사실이냐 그쵸. 이거를 가려내는 게 이제 네. 앞으로의 좀 중요한 주안점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 뭐 지금 현재도 뭐 예전에 네이버 제신 같은 거 막 그 인기 끌고 올 때 뭐 그거 약간 맹신하던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제 그쪽 이제 검색 사이트에서도 이제 광고성으로 이제 정보를 많이 노출시키다 보니까 그게 약간 오염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신뢰를 안 하잖아요. 막 그리고 그렇게 될 확률도 광고를 높고. 표기를 또 하는 걸로 이제 그렇죠. 법도 만들어지고. 예. 그래서 뭐 아마 돈이 돼야 되니까 결국엔 광고랑 붙게 될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얼마나 또 창의적이고 좀 재미난 게 나올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예. 야, 지난주에 이어서 이런 얘기 계속해도 되나? 아니 계속하는 게 뭐 문제는 네. 아닌. 네. 이 그래서- 협회 신임 이사로서 예. 이 좀 발전하는 인공지능 이 시스템 상황을 되게- 협회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되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그런 걸 이제 고민을 하게 잘하시는데 되네요. 좋네요. 네. 네, 좋습니다. 저는 그 인공지능이 애니메이션을 뭔가 제작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이슈에 대해서 다른 감독님들보다 홍준표 감독님의 의견이 되게 궁금하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장편을 계속 제작을 하시잖아요. 다른 감독님들보다 인력이나 그리고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가 되는 작업인데 그런 관점에서는 되게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좀
이거 되게 혁신적이다. 이거 정말 막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보다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왜 그러냐니까 많은 분들이랑 작업을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소모적인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다 한 분 한 분 되게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자리를 뺏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들의 자리를 뺏는 방향을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저는 이제 만약에 그 인공지능의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뭔가를 수월하게 해준다면 한 가지 발전이 돼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가장 이제 장편이 길잖아요. 컷수도 막 1000컷 되고 뭐 이러니까 가장 작업하기도 어렵고 귀찮고 쓸데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오류 찾아내는 거였어요. 뭐 색이 하나 비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동화를 하고 장수를 그리고 이게 아니라 뭐 하나 점이 찍혀가지고 채색이 덜 됐다거나 아니면은 오게티가 있다거나 이거를 누가 하든 찾아야 되거든요. 이거 저희 이제 사실 극장 개봉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개봉했던 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개봉을 처음에 했었는데 그때 경악을 했어요. 보면서 저희가 야 저거 색 덜 칠해져 있다. 다들 웅성웅성 우리 이제 스태프들이 같이 영화제 보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돌아와서 야 우리 좀 빨리 고치자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결심하고서 그 티를 찾아내는데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예술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를 인공지능이 찾으면 너무 좋겠다. 그건 인공지능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는데 그런 거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생각했지. 작업적으로 누가 이걸 뭐 아티스트를 대체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방향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뭐 원래 뭐 비슷한 맥락에서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원래는 그 뭐 이쪽 장편 쪽에서는 표준처럼 됐었는데 그게 이제 뭐 픽사가 나오면서 이제 한번 일대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도 뭐 다 애니메이션 만드는 게 편해지는 거 아니야?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그 전보다 훨씬 더 수월해지긴 했으나 크리에이티브적인 거는 계속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네. 뭐 AI도 그렇게 갈 수 있죠. 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전 생각보다 사람들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급격하게 변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 막 어렸을 때도 플래시 애니메이션 한참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제작하면서 이게 진짜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니야 애니메이션? 막 졸라맨 옛날에 막 GIF로 막 액션씬 막 만들어서 막상 하는 거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게 되게 양산이 됐는데도 결국에는 웰메이드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계속 작품 활동 하시는 분이 계속 이어나가시니까 되게 보면은 관객의 눈은 굉장히 정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작품 제작 과정 이런 거 모른다고 해도 재미있고 없고는 오히려 일반 관객들이 더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콘텐츠가 결과적으로는 살아남게 되는 것 같고 어설프게 만들면 결국에는 또 이렇게 외면받거나 이제 뭐 좀 관객들한테 좀 소외당하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보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네요. 저도 계속 요즘에 너무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가지고 눈이 많이 높아지신 것 같긴 해요. 그쵸? 일반 관객분들도. 그래서 오히려 애니메이션 작업하시는 분들도 힘들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저는 뭐 이제 좀 작품 얘기로 좀 들어가다 보면 그 홍준표 감독님 뭐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든 장편 그 테일리 같은 경우만 봐도 저는 이제 작가 수준에 굉장히 놀랐거든요. 야 이제 한국 이 정도 나오는구나. 와 좋다. 나왔는데 그 일반 관객들이 봐도 그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작가 수준이었던 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여전히 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엔 아직까지 이제 뭐 그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만든 외국에서 만든 거에 좀 비교될 만한 작품들이 아직도 그래도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거든요. 안타깝게 여러 가지 상황상. 근데 이제 보면은 관객들의 눈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근데 기술 수준도 그만큼 평준화되긴 했지만, 저도 이제 저희 애들도 보면은 뭐 픽사 이런 거 막 보다 보니까는 아주 예전에 그 클래식 애니메이션 보여주면은 안 봐요. 근데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게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다른 건 안 봐요. 어떤 부분 때문에 흥미를 안 느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3D 캐릭터가 아니니까 그걸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어린 시절에 TV에서 많이 했던 TV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너 지금도 가끔 가다가 재밌다고 틀어주는데 안 봐요. 그림이. 또 우리 조카는 백설공주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좋아하는데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그러니까 디즈니가 확실히 클래식이구나. 애들도 좋아하는구나.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그 어린 시절에 봤던 TV에서 봤던 뭐 이런 애니메이션들 가끔가 틀어주면 옛날 무슨 세일러문 2D 화면이 그림이 이상하다고 안 봐요. 이럴 수가. 저는 이제 약간 눈이 높아졌다라는 게 뭐 이제 퀄리티에 대해서 조금 뭐 많은 부분을 기대한다 이런 것도 요구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보는 시각이 되게 넓어졌다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냥 뭐 픽사나 디즈니의 3D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넷플릭스나 다른 곳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2D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옛날에는 좀 더 매니악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던 게 일반 사람들도 다들 보는 이런 시각들이 좀 넓어져서 이제 우리 이런 독립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풍의 작품들도 좀 많이 보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서도 연령층이 어려질수록 제가 이제 뭐 보편적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선명한 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건 있겠네요. 이미지가 조금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좀 뭐가 퀄리티가 좀 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이 이제 봤지만 이게 보면 너무 선명하잖아요. 요즘 디지털 뭐 이런 게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보면은 예전에도 보면은 뭐 필름으로 촬영한 경우에 다시 뭐 복원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애들이 보거든요. 근데 예전 상태 거를 틀어주면 안 보더라고요. 지금 노이즈가 껴있고 그러니까 노이즈 끼고 이런 거를 애들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제 어릴수록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게 예전에 왜 요즘에는 그냥 넷플릭스나 이런 스트리밍에서 하는 영화들 전부 다 어쨌든 4K로 서비스가 되고 그쵸. 되게 선명한데 DVD만 봐도 저는 이 화질이 별로라서 안 보게 되더라고요. 재미가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딱 그렇다니까요. 근데 요즘 이제 처음부터 디지털 세대의 아이들은 더 그게 심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이게 그래서 이게 또 한 10년, 20년 되면 또 완전히 바뀌겠구나. 이쪽 패러다임이.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3D를 못해서 2D를 하는 거긴 하지만 2D가 자꾸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이제 3D 애니메이션이 계속 줄을 이루고 이제 디즈니에서도 더 이상 뭐 2D 애니메이션 안 만들고 뭐 스튜디오 지브리 같은 일본 뭐 대형 그런 프로덕션에서도 제작사에서도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일본 애니메이션 지금 그냥 나오는 시리즈들도 3D랑 계속 섞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되게 낯설거든요. 그러니까 3D인데 저 누가 봐도 3D인데 2D처럼 보이게 되게 노력한 저 작화들. 근데 그게 우리 세대에는 좀 낯설고 억지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제가 아까 무슨 오면서 기사를 봤는데 K-팝도 이제 10대들을 겨냥하지 않는데요. 이제는 20대, 30대들을 겨냥한 컨셉이나 음악들을 계속 이렇게 한다고.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출산이 약간 트렌드라 계속 사람들이 필름 영화를 찾고 노이즈 낀 그 영화들을 찾아서 보고 일부러 막 뮤직비디오에서도 디지털로 막 노이즈 넣고 그리고 막 필름 사진 같은 거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지금 서비스 되는 이제 애니메이션들도 키즈 이제 채널 말고는 2D 애니메이션도 되게 많이 제작이 되잖아요. 뭐 북미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 뭐야 리겐모티, 뭐 보잭 홀스맨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사이버펑크 그것도 2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고 그게 이제 저희 세대 우리보다 조금 윗세대를 겨냥해서 만드는 거라서 그게 저는 이게 사양이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아마 같아요. 맞아요. 그 또 유행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K-팝에서의 그런 게 뉴진스의 뭐 디토 같은 경우가 맞아요. 그 비트가 사실 뽕짝에서 나오는 비트거든요. 맞아요. 예, 250이라고 그 되게 유명하신 그 프로듀서. 프로듀서 분이 계시잖아요. 그 사실 뽕짝의 비트예요. 그 뉴진스의 디토 비트가.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제일 좋아하는 전 듣자마자 아니 내가 아이돌 음악을 이렇게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들어봐야겠네. 뉴진스 디토를 아직 못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 아이돌 잘 몰라서 뉴진스라고 요즘 한때 되게 인기 막
선풍적 지금도 인기 많지만 그래서 네. 그 누구야? 내가 검색을 해봤어요. 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데 왜 안 아니 나왔어? 잘못 쳤죠. 유진스라고 제가 검색했어요. 아니 저는 몰라. 쳤겠지. 유진 이게 멤버인들이 사실- 유진들인 줄 알았어요. 다 제 친구들이에요. 김유진, 박유진. 아, 그게 청바지 얘기하는 최유진. 청바지. 그래- 유진스 할 때. 그래서 제 아니 친구들이에요. 네. 몰라도 이렇게까지 검색을 유진스라는 사람이 어딨냐고 막 주변에서. 예. 새로운 뭐 청바지 이런 뭐 예, 지금은 압니다. 패션 느낌인데 유진스. 그래서 저 되게 좋았거든요. 듣자마자 아이돌 음악이 이렇게 좋았던 건 처음이에요. 듣자마자. 그러니까 유진스가 일부러 그런 거를 되게 타겟팅을 하고 나왔기 90년대 때문에 그 네. 감성에 네. 90년대, 2000년대 초 맞아요. 감성으로 네. 계속 뭐 의상이라든지 뮤직비디오라든지 그런 거를 찍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민희진 대표가 그런 거에 엄청 매니악한 그쵸. 성향이 네. 있어서 이제 그런 게 먹히고 그런 얘기 있었어요. 10대들은 아이브를 좋아하고 30대들은 이제 뉴진스를 좋아한다. 그리고 제 사실은 주변에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게 SM에서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그 사실 지금은 하이브랑 결합돼 있지만 그 민희진 씨가 있는 어도라고 하는 데가. 근데 그 SM이 아마 기획사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 K-팝 쪽에서는 유일하게 기획사 자체에 그 팬덤이 형성돼 있는 그러니까 특유의 그 SM만의 그 음악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SM 음악이라 그러면 뭐 아무 음악이나 다 좋아하는 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아이돌 그룹이나 이런 팀별로 이렇게 팬들이 형성되잖아요. 그 정도로 또 독특한 색채가 있는데 그런 영향도 또 있고 본인이 이제 뭐 약간 음악적인 작업까지 결합시켜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첫 작품이 또 뉴진스 그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래서 한국 의미가 독립의 있어요. 이미지 그래서 네. 이 우리 독립- 그래서 아니, 협회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유진스가 있다. 최유진스가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고 자연스럽게 유진스. 네, 협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이게 할까요? 너무 자연스럽다. 네. 그렇죠. 유진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그 테일리 그만해. 영화를 한 번 더 봤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애들이 이제 테일리로 시작해서 왜 예. 뉴진스가 나오는 우리 거야? 애들이 이제 등교 전에 그거를 보여줬는데 진짜 집중하면서 보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 네. 얘기를 꺼냈던 건데 예. 어. 우리 애들이 그 저기 뭐 3D 캐릭터 이런 거 막 좋아 그러는데 워낙 또 이게 작화도 막 잘 돼 있고 또 이제 깔끔하잖아요. 그 네. 디지털 작업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는지 되게 몰입하면 보는 거예요. 나 애들이 이렇게 몰입하는 걸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한 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이러는데 되게 몰입하는 거예요. 테일이 개봉하고 네. 이제 막 작년 상 받고 이랬을 때 한번 모셨어야 되는데 네. 이사 특집으로 네. 모셔가지고 그러게요. 사실은 작품 얘기 스포트라이트를 저는 그 아들이랑 어깨에 극장 가서 뜨셔야지. 봤어요. 이거 아니 테일이를. 저도 이제 테일이 이제 개봉하고 나서 나중에 뭐 영화제나 이런 데서도 상영이 됐는데 이것저것 상영이 됐지만 사실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영화제들이 어쨌든 어린이 영화제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긴 했었거든요. 이 이야기 자체가 워낙 그냥 과거의 이야기고 전체적인 그 공간도 옛날이고 어려운 이야기다 보니까 애들도 많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걸 왜 봐? 막 이러면 어떡하지? 아니 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좀 걱정이 많았는데 네. 영화제에서 어쨌든 관객분들이 어린이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떤 영화제에서 상도 받았는데 거기서도 어린이 관객단이 상을 줬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았죠. 저는 그래서 또 한 번 느낀 게 뿌듯했습니다. 관객의 눈은 정확하구나. 그냥 어리건 뭐 나이가 많고 이런 거 네네. 상관없이. 그러니까 저희 애들도 나름대로 되게 좀 깐깐해요. 보는 게 워낙 이제 육아 방송.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보는 눈은 좀 깐깐한 편인데 재미없으면 가차없이 재미없다고 그냥 바로 꺼버리거나 이러는 애들이거든요. 진짜 맞아요. 애들이 네. 솔직하니까. 네, 근데 워낙 그거를 넉넉고 나는 이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한 번 더 보려고 이제 틀어놓고 본 건데 또 웨이브에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뭐 블루레이 출시 계획은 없으실까요? 이것도 그거 어찌됐든. 네, 그래서 틀었는데 애들이 너무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뭐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저거 뭐야? 내가 이제 그거 설명해 주니까 사실 저는 그 전태일 열사 그거 예전에 그 평전으로 네. 고등학교 때 처음 읽고 그 사실 나름대로 충격이었던 그런 뭐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이런 내용을 좋아할까 싶었는데 확실히 이제 그게 좋은 작품은 또 이제
보는 것 같고 설명해 주니까 또 애들이 진짜 그랬어 막 이러면서 그 실화라고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못하죠. 저는 이제 그 전태일 열사의 스토리를 저희 어렸을 때 홍경인. 네, 홍경인. 그분 아름다운 청년. 영화로 나온 거 그거를 접했을 때 그 사실 어린이 관람용이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일단 흑백이고. 너무 충격적이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저 학교에서 봤는데 제가 이 시대의 어린이로 태어났다면 그 얘기를 아빠한테 물어봐가면서 재밌게 홍준표 감독님 영화로 접했을 텐데 저는 그 불 붙어서 막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 그거를 너무 막 그때 충격을 받아서 저게 진짜 사실 실화인가? 전태일 열사가 22살에 이제 그 돌아가신 건데 그 뭐 분신을 하고 되게 어린 나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그때 같이 일했던 여공들은 사실 그거 더 어리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거기서 일했던 여공들은 심지어.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제 극장 가서 같이 봤는데 극장 가서 봤을 때 또 막 이제 끝나고 나면 막 열심히 또 설명을 해줬죠. 해줬는데 또 지가 또 막 유튜브 쳐다보고 또 추가로 봤더라고. 하라는 공부를 안 하는데. 아니 그게 공부죠. 공부인데, 그러니까 하라 그러면 안 하는데 놔두니까 또 이제 그런 거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면 나중에 막 또 아는 척을 하더라고 내 앞에서. 내가 전공이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사회학인데. 제가 이제 기대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모르는 거 있으면 부모님께서 설명을 아이들한테 하고 아이들도 질문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알아가게끔 하는 어떤 약간 디딤돌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걸 사실 조금 그 어린이들한테 좀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더 하게 됐고 애들이 이렇게 재밌어할 정도면은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여주면 좋겠네요. 되게 좋은 작품을 하시는구나. 심지어 갑자기 심지어 우리 딸내미는 아마 끝까지 다 봤으면 울었을 거예요. 무서워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아니, 많이들 우신다고 하더라고요. 테일이 보고. 많이 울어요. 부모님들이 더. 그러니까 영화제 같은 데 가서도 막 다들 관객들 많이 울잖아요. 네. 뭐 여러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도 다 예전에 여기 갑자기 요 명필름에서 했던 전작품 있잖아요. 마당을 나온 남택이요? 아니요, 그 다음에 오소영 감독님이 하셨던 거. 언더도? 언더도. 그건 명필름에서 한 건 아니에요. 그쵸. 내가 헷갈렸는데 그 작품도 극장에서 애랑 같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가 보면서 막 이제 좀 나중에 슬프잖아요. 슬프니까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 그러면서 막 우는 거야. 막 얘가 어릴 때 지금부터 더 어릴 때니까. 그래서 막 그랬던 기억도 나고. 육아 얘기 이제 그만. 그만 이제. 이건 따님 얘기 그만. 근데 약간 그 영화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되게 힘드시고 우시고 하시는 분들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제가 이제 저는 만든 입장이다 보니까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테일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안 만든 눈과 뇌를 사고 싶어요. 느껴보고 싶은데 저는 그거를 진짜 수천 번 수만 번을 작업한 거라. 얼마나 걸렸죠? 횟수로 하면 3년 걸렸어요. 3년 걸렸지. 네. 어떻게 하시지? 3년 동안. 근데 이제 프리 기간이 이제 좀 길었고 시나리오 작업하는 기간 좀 길었고 메인 프로덕션만 딱 압축하면 한 1년 반 정도. 어떠셨어요? 단편 쭉 하시다가 이제 처음으로. 아니 안 그래도 아까 전에 그 임수인 감독님이 잠깐 이제 어떻게 하셨냐 그래갖고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진짜 저도 이제 다 완성시키고 개봉할 때쯤 개봉시키고 극장에서 보면서 이거 어떻게 했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그 짱구 주제곡 약간 말씀하셨는데 천방지축 어리둥절 이렇게 만들었어요 진짜. 얼렁뚱땅. 저는 이 작품 보고 느낀 게 우리나라 그 장편 애니메이션 이제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사실. 여러 측면에서. 물론 뭐 아직도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는 뭐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개선해야 될 게 뭐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뭐 우리나라 또 특유의 또 정서가 또 녹아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작품 뭐 계속 만드시면은 괜찮겠다. 사실 보시는 이제 관객분들의 어떤 뭐랄까 영화를 소비하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소비하는 국내 애니메이션을 이 수준은 지금 충분히 올라갔다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다른 스트리밍
사이트 같은 데서 보는 작품들이 영화에만 국한돼 있지 않고 애니메이션들 워낙 많이 보니까 열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편을 만드는 이제 제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제 용기를 낼 수 있느냐, 그 기간 동안 인고의 시간을 이제 버틸 그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그러니까. 같고 잘 만들어질 수 있게끔 이제 말 그대로 투자를 잘 과감하게 누군가 그쵸, 이게-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음. 만들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최근에 투자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네. 들어서 제가 그래서 관객분들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홍준표 감독님은 단편을 만들어서 뭐 영화제를 통해서 만나고 뭐 장편을 개봉해서 이렇게 관객들을 만나고 했었다라면 윤수희 감독님이 이 감독님 만드신 작품을 보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방식이 또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떠세요? 그럴 때? 저는 사실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나 제가 보여주고 싶은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철저하게 클라이언트의 그 지시에 따라서, 물론 저도 엄청 고집을 부려서 제 거를 많이 녹여내려고 되게 애를 쓰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뭐 K-팝 아티스트나 아니면은 저희 자주 이제 그 작업하는 라이엇 게임즈의 뭐 LOL,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지 뭐 발로란트 이런 거는 이미 팬덤이 되게 형성이 돼 있는 그 시장에 저희는 새로 프로모션하거나 홍보하거나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되게 위축될 때가 많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거 저번에 어디에서 했는데 그게 더 낫다. 아니면은 뭐 K-팝 뮤직비디오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우리 애들 얼굴이나 1초 더 보여줘라. 왜 애니메이션으로 때우냐. 상처. 그렇죠. 처음에는 되게 상처도 많이 받고 이 나쁜 놈들 그래도 이거 제작한 사람들의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막 그랬었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연차 쌓이고 하니까 그냥 저희가 이거 그냥 멤버들 그 사진을 좀 더 그냥 넣으시죠. 저희도 일 좀 줄이게.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점점 그런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들이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K-팝 씬에는 많이는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좀 받아들이기가 힘드셨던 것 같아요. 차라리 라이브 영상을 찍으면 내가 이 캡처라도 해서 사진을 달고 다닐 텐데 이게 그냥 그림으로 그려지는 게 좀 거부감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요새는 오히려 그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좀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런 변화는 사실 저는 몇 년에 걸쳐서 조금 느꼈었고, 게임 팬들도 사실 이제 게임을 즐기는 방식들이 그냥 플레잉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계속 생산되는 컨텐츠들을 또 즐겨보면서 하는 게 있어서, 최근에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케인이라고 그거 개봉했을 때도 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제 세대에는 3D 애니메이션 하면 저는 좀 아동용이라는 좀 편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픽사 애니메이션도 되게 어린이들이 보는 그냥 애니메이션 정말 착한 거, 폭력이란 없는 그런 것들, 좀 되게 무해한 애니메이션이라는 그 편견이 있었는데, 아케인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아케인은 세죠. 네, 진지한 얘기, 어두운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 약간 이렇게 진짜 발도 아니고 발가락 이렇게 담그고 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이게 이미 팬덤이 있는 시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할 때도 있고, 그런 동시에 또 사실 뭐 테일이라든지 뭐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님들은 이제 자기 거를 내세워서 철저하게 이렇게 하지만, 저는 사실 차려놓은 밥상에 저도 숟가락 하나 놓겠습니다 하는 느낌이라 그냥 다 봐주잖아요. 조회수가 그냥 나오고 평가들이 많긴 하지만 그냥 그런 반응들 보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임수인 감독님의 어떻게 보면은 제일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대단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제가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작업을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네.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한 번쯤은 감독님의 그 작품을 봤을 거예요. 진짜로. 라이브러리가 엄청 네, 많대요. 맞아요. 제가 워낙 또 TV 보는 거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기도 하셨네? 여기도 하셨네? 뭐 예를 들면 언제 나가셨어요 이렇게? 저 박리담에 예를 들면 뭐 박리담회가 나오다니. 뭐 예능 박리담.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능 프로그램 뭐 알쓰신작 뭐 이런 네. 거 그러니까 작업도 저 깜짝 놀랐어요. 하셨고 예. 아니 이거는 아마 시청률 따지면 뭐 한 40% 50% 되는 분들은 보셨겠는데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네. 홍준표 감독님이랑 같이 제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는 약간 진짜 저랑 완전히 극반대에 있는 그 분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커머셜한 것들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이 박리담회라는 느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장인이 한 땀 한 땀 막 이렇게 오랜만에 들었어요. 자게 이렇게 네. 해가지고 막 무형문화재가 만든 네. 느낌이면은 이럴 수가. 저는 다이소 그 서랍장 에이, 무슨 3,000원짜리 소리예요. 3만 개 만들어서 무슨 하자. 저는 진짜 뭐 진심을 말씀드리는 게 뭐 작품을 만들거나 퀄리티를 올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물론 홍준표 감독님의 스타일도 있는데 저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또 확신하는 게 뭐냐면 많이 만드는 거 장사가 없어요. 왜냐면 아니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고 공부도 그냥 오래 앉아서 뭐 읽고 이런 사람 못 이기고 그리고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이 이렇게 흥할 수 있었던 것도 솔직히 조잡한 그 초창기에 60년대부터 아톰 이후에 조잡한 작품들이 막 쏟아지면서도 그 뭐 쓰레기통에서도 뭐 꽃은 핀다고 엄청 많은 그 양에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또 이제 퀄리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감독님 같은 경우는 퀄리티 자체도 낮지가 않아요. 낮지가 않은데 일정 퀄리티를 맞추시면서 그 양을 그렇게 늘리신다라는 건 이거는 저는 이제 뭐 우리나라 그 원로 감독님들 중에 그 영화 감독님 중에 뭐 100편 넘게 만들었다는 감독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초창기 작품 보면 말도 못해요. 제 것도 말도 못해요. 아니 박리담회라는 말은 사실 부정적일 때 그러니까 되게 헐값에 싸구려를 많이 이건데 그렇지 않아요. 퀄리티가 낮지 않아요. 낮지 않은데 많이 만드신다라는 건 그 엄청난 강점이 될 수 있어요. 그 박리담회라는 말을 풀어보면 싸구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조금 박하게 받더라도 많이 팔자. 근데 저희가 사실 그걸 의도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일이 들어오는 거를 쳐내기가 좀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저희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좀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작품이 많은데도 비슷한 그림체나 그쵸. 그 스타일을 좀 맞아요. 일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만들고 오래 했어도 좀 저는 항상 헤매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랍다니까요. 아니 이것도 힘든 그렇죠.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네. 이분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게 보통은 이게 일관성, 통일성 이게 그쵸. 이게 있는데 이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양은 엄청나게 많아. 네. 그래서 그거 재밌는 못 것 같아요. 당해요. 그래서 우리 협회 그거 신임 못하네. 이사로 그러니까 너무 적합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필요한 인재이지 근데 이제 않을까.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 네. 거예요. 네. 저번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툴 다 익혀놨더니 다음 프로젝트에는 하나도 안 쓰고 또 새로운 거 하라고. 얘들아 브러쉬를 새로 다운받자. 막 그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 저랑 같이 일을 하려면 그리고 하는 친구들도 제가 제일 많이 그 요구하는 거는 그냥 유연함이나 빨리 뭔가 습득을 하는 거나 소화하는 거. 감독님은 아까 이제 원래 애니메이션 전공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해야지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원래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동시에 영상 만드는 걸 그냥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모션 그래픽 그 디자이너가 돼서 취업을 하는 게 사실은 목표였고 그러다가 취업은 조금 저랑 거리가 멀어진 것 같고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웹툰도 제가 그렸었거든요. 그 연재하면서 생활비 근근히 벌고 하다가 이제 남자친구 지금 남편이죠. 그때 만나게 되면서 그 남자친구는 그 카메라 들고 뮤직비디오 찍는 감독님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엄청 프로는 아니었지만 같이 이제 촬영장 나가서 촬영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영상이 만드는 게 재밌는 것 같은 거예요. 연출하는 게. 근데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안 하는 그런 기법 같은 거를 좀
연구를 해보자 하다가 애니메이션 해볼까 했는데 아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의 충격을 제가 고스란히 받고 안 해야지 하는데 그 남편이 그 당시에 그냥 이거 움직여야 돼 대박이야. 그래서 네. 움직였는데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냥 뮤직비디오 열심히 찍겠다. 촬영장 가서 열심히 할게 하다가 몇 번 이제 제가 상처를 좀 크게 받고 그 시장에 약간 좀 학을 떼서 나 촬영장만은 안 나가겠다. 그럼 너 뭐 할 거야? 나 그냥 집에 가서 그림 그리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애니메이션 하기는 한 건데 지금도 내가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지 하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저희 스튜디오 기조기도 한데 그냥 좋은 영상물을 만들자가 사실은 조금 주된 목표기는 해요. 아니 뭐 그러시다가 뭐 어느 일정 시간에 이제 뭐 아까 이제 전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렇게 계기가 돼가지고 작품을 하게 되면은 그 시너지가 엄청나게 폭발할 수 있고 맞아요. 제가 단언하는데 같이 이제 그 일하시는 그 스태프분들도 뭐 이거 익혀놨더니만 뭐 다른 거 하자 이래서 힘들어하시지만 제가 장담컨대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일정 기간 지나면 레벨업이 엄청나게 돼 있을 거예요. 정말 많이 됐고 네. 저랑 지금 원년 멤버 친구들도 다 시각 디자인과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아예 영상물을 제작해 본 경험이 없었고 제가 포토샵으로 그 하는 거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그냥 가르친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도 어제 유튜브 본 거 그대로 전달해서 이렇게 하면 된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그러니까요. 했던 건데 지금은 다 전문 프로그램 쓰면서 그냥 1, 물론 2분짜리 이제 뚝딱 만드는 당장 그 당시에는 막 좀 싫어하고 이걸 또 해야 돼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지나 보면 그 뭐 이게 얼마나 소중했던 시간들인지를 알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맞아요. 이제 사실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더 레벨업해서 밟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감독님 작품 그 라이브러리를 보면서 느낀 게 이분은 자기 작품 언제 하실까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신다니까. 그래서 네. 제 작품을 내가 내 거를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그냥 0이었어요. 0. 뭐 의사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시장이 있는지를 거의 몰랐었는데 이제 창의인재 프로그램 하면서 제가 멘토로 이제 선정돼가지고 하고 이제 애니메이터를 지망하는 이제 갓 졸업한 학생들 포트폴리오 보고 이렇게 인재가 많았어? 내가 그렇게 찾을 때는 없더니 그랬다가 이제 인디 애니 페스트 경험해보고 이제 뭐 창의인재 결과물들 보면서 저는 진짜로 좀 진짜 충격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무서운데 네. 제대로 각 잡고 이렇게 해도 되네? 네. 이게 해도 되는 거였네.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있네. 근데 그 임순 감독님 멘티 작품 중에 또 홀로 디스코 있고. 네. 계속 홀로코스터. 대참사. 저번 녹음에 그래도 혼났어요. 왜 그걸 발음을 이렇게 하냐고. 여기도 했어요. 잠깐 홀로 멈췄잖아요, 제가. 보면 홀로 홍준표 디스코. 감독이 약간 저랑 비슷한 결이 있어. 충격 받을 법하네요. 그렇죠. 저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저희랑 일을 지금 같이 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차재희 감독님이죠? 맞아요. 네네. 어마어마한 인재를 영입을 하셨네요. 어마어마한 애니메이션으로도 어마어마한 인재인데 저희 스튜디오에서 일하려면 롤 잘해야 되거든요. 롤도 잘한다. 롤을 잘한다고? 네. 뭐 근데 이제 게임도 잘해? 게임을 저는 좀 못하는데 네. 이제 그 멘토링 할 때는 제가 멘토면 네. 같이 할 때는 제가 차제이 티어가 어느 정도? 저보다는 높아요. 골드 정도 되는 저는 만년 브론즈거든요. 저는 롤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하지 물어봤어요. 예? 왜 물어봤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물어봤어요. 아는 척. 왠지. 난 또 하신다고. 롤을 갑자기 이게 게임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뭐 인간도장 인공지능 인간도장보다 낫죠. 인간도장보다 재밌다. 우리 맞아 인간도장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아니 롤을 막 다들 재밌다고 하는데 저는 애초에 그냥 말 그대로 시작도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왜들 싸울까? 그러니까 진짜 말로 게임을 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막 다들 막 채팅으로 뭐 마이크로 욕하고. 네. 이 게임하다 보면 나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가지고.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 스태프들이랑 그 얘기를 했거든요. 게임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롤에서부터
롤을 하면서 이게 팀전 게임이 되니까 그때부터 나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애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게임을 이기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생기면서 예전에는 팀끼리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였다면 이제 팀 내 팀이 적이 내 팀 외부에 적이 있는 게 아니라 팀 내부에 적이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보면 약간 그 브론즈 그 밑에 이제 뭐랄까 광물 등급 브론즈가 거의 최하위. 네. 거기서 애들끼리 막 야 너 뭐하냐 뭐 제대로 해라. 전 용어를 모르니까 뭐 제대로 해라라고 욕을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자기도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 급들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현상들을 보면서 와 나 이거 게임하면 성격 버리겠다. 저는 성격 진짜 버렸어요. 못하겠다. 그래서 아예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약간 장점이 있다면은 제가 몇 년 전에 공황장애 진짜 심하게 알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심리 검사를 해보니까 그 그래프가 이렇게 육각형 그래프를 보여주시는데 분노가 이만큼 최고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제가 분노가 많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분노가 항상 저한테 쏟아지는 스스로에 대한 자괴로 이어지는 그게 원인인 것 같다. 그래서 어쩌다 게임을 시작했는데 이 분노가 이제 밖으로 나가고 보통 이제 분노 표출하기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쓰는 단어가 아니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니 너 왜 정글 뭐 어쩌고저쩌고. 네, 뭐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최근에 채팅 금지를 당해가지고 그 하다가 제가 그 계정에만 한 100만 원 정도를 썼었거든요. 돈을 써요 롤을? 이제 돈을 써서 실력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캐릭터의 외형 정도 바꿀 수 있는 건데 몰랐네요. 저희는 라이엇이랑 일을 많이 하니까 돈 받을 때마다 그냥 약간 게임에 돈을 썼는데 라이엇이 저기 뭐 그런 것도 안 주나요? 가끔 주죠. 네, 스킨 뭐 저희가 좀 또 얘기를 먼저 꺼내기가 그래서 그랬는데 그 계정 한 4년 동안 키우다가 최근에 회원 탈퇴를 했어요. 제가 이러다가 못 산다. 이거 나 성격 너무 버린다. 어떻게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막 다 아깝다고 그런 공교롭게도 다음날 라이엇 미팅이 있어서 갔는데 직원들이 미팅룸 들어와서 회원 탈퇴하셨어요? 라이엇 분들이요? 그래서 혹시 살려주셨나요? 아니요. 그래서 막 그거 나중에 막 후회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롤 안 해요. 그래서 VIP 회원 이탈이 이슈가 됐었죠. 그죠. 오버워치는 좀 재밌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나 언젠가부턴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그쵸. 오버워치도 심하죠. 근데 제가 최근에 그래서 롤을 끊고 오버워치를 그냥 해야겠다. 그래서 오버워치를 했는데 채팅창이 너무 클린한 거예요. 다 천사들인가? 오버워치는? 왜냐면 이게 저기가 돼요. 욕하면은 뭐 이렇게 안 써져요. 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하지만 사람들이 다 써요. 방법이 있잖아요. 요거. 근데 이게 신고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롤도 잘 돼 있어서 제가 책임을 먹지 않아. 그리고 아마 오버워치만 해도 헤비하게 했던 분들이 또 다른 게임을 많이 옮겨 가셨을 테니까. 발로란트로 많이 갔다 가던데. 네, 뭐 고인물이랑 뭐 이렇게 조금만 해보시려고 그런 분들이 있고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언젠가부턴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하지 안 마세요. 하고. 저는 그래도 그냥 이런 거 포켓몬고 뭐 이런 거 그냥 소소하게 힐링 게임. 저도 게임 하거든요. 밤마다 저도 엄청 하시잖아요. 덕몽어스에 빠져 살고 있는데 거기도 욕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방 멤버들이 약간 그걸 되게 클린하게 정화를 시켜놔서 욕하면 바로 강퇴시키고 그리고 흥분하지 않고 그냥 즐기는 거예요. 게임에서 되게 못해. 막 맨날 랩은 진짜 장난 아니에요, 다들. 근데 그냥 뭐 맨날 뭐 죽이면 안 되는 죽여가지고 걸리고 맨날 이제 그런 식인데 그냥 하고 하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게임의 순기능인데 특히 롤은 좀.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 게임을 즐기는 성향도 많이 다른 게 뭐 이기고 지고 이런 것도 되게 좋긴 한데 저는 이제 결국에는 계속 오랫동안 계속 하고 있는 게임의 유형이 꾸준히 하면 내가 강해지는 거. 포켓몬고도 큰 노력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가진. 그래서 저는 이제 디아블로 이런 거 좋아해요. 차라리. 성장을 계속하는.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랑 경쟁에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나 혼자 그냥. 좋죠. 역시 이게 장편 감독님이랑 아니 커머셜랑 작업하는 게임하면서까지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저는 승패가 갈려야 속이 시원해요. 그렇구나. 저 동물의 숲도 계속 해봤는데 저는 낚시해서 돈만 벌고 있더라고요.
낚시만 해가지고. 야, 그거 그러기 쉽지 않은데. 전 약간 편집증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게임 시작하면 끝없이 해요. 그래서 시작하면 완벽하게 모아야 되고 저 그거 쓸데없이 엑셀로 만들어 정리해요. 제가 그래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는 스타일. 우리 애들은 저기 그 계절 바뀔 때 그 뭐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뭐 고기가 이벤트 바뀌어요.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만 잠깐 또 하고 말고 이러는데. 위험한 게임. 저 롤플레잉류라던가 이런 게임 위험하고 뭐 모으고 수집하고 이런 그러니까 거 뭐 위험해. 옛날에 하던 뭐 드래곤 퀘스트 이런 게 좋더라고. 나는 언제 가장 아니 가장 최근에 들으시는 분 지금 드래곤 퀘스트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드래곤 퀘스트 그 10인가 11인가 있어요. 난 그거 계속 언제 하거든. 나온 건데요? 그게? 그거 한 4, 5년 됐지. 나온 지. 얼마 안 됐네요. 되게 옛날 약간 삼국지 무장쟁패 뭐 아이, 연걸전 나도 막 도트가 나오고 이런 건 나도 싫더라고. 요즘에는 뭐 삼국지 옥토퍼스 뭐 트래블러 이런 거 요즘 유행인데. 연걸전 진짜 재밌었죠. 네. 난 그런 거는 조금 그렇고. 난 뭐지? 난 진짜 삼국지 진짜 마지막으로 재밌게 한 건 삼국지 3인데. 3면 언제적이야. 3 90년대 네. 중반쯤? 진짜요? 3보다 그 전에 나왔던 연걸전 진짜 명작입니다. 모르겠다. 있어요 연걸전. 그거는 컴퓨터 사면은 다 기본 세팅으로 깔려있던 게임이잖아요. 옛날에 그죠? 삼국지로 일본어 배운 사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삼국지 게임 하면서 삼국지로 일본어를 대항해 시대로 이제 세계 지도 번역이 일본 게임인가요? 원래 일본 일본 게임인데 그또 한국어 패치를 또 어떤 또 용감한 또 유저분들이 또 개발하셔가지고 그 패치를 또 하면 또 한글로 나오고 막 옛날에 그랬었어요. 네. 그걸로 해서 빨리 하려고 게임 그래서 일본어 배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긴 뭐 나도 드론 퀘스트 하려고 일본어 배웠다 그러면 내가 너무 좋아해 보이는구나. 네, 일본어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냥 딴 거보다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냥 읽고 쓸 줄만 알아. 그냥. 와 읽고 쓸 거면은 다 말을 못해요.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을 못해요. 말도 안 원래는 말이 말만 할 수 있는데. 나는 저기 말하는 용도로 시작한 게 아니니까. 그래도요. 그게 어디예요? 그냥 근데 그것도 하도 안 보니까 떠듬떠듬 그냥 보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뭐 저는 게임 텍스트 이렇게 읽으려고. 게임 얘기가 더 재밌다. 애니메이션. 이거 게임 지능원. 이건 본인이 게임 협회를 좋아하니까. 아니 그냥 번역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예전에 한번 어딘가 TV에서 봤나? 하여튼 그런 번역하시는 분에 대해서 봤는데 이분들이 이제 뭐 영화 번역하시는 분도 있고 게임 번역하시는 분도 있고 있는데 대부분 다 하신대요. 근데 게임 번역하는 게 진짜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러닝 타임도 엄청 긴데 분량이 많아요. 이거를 그냥 다 주고서 번역하세요가 아니라 잘라준대요. 그러니까 양이 많으니까. 유출도 있고 네. 이것저것 다 뿌려서 그게 하는 어느 거다 맥락에서 보니까. 나오는 건지 파악이 잘 안 되는. 그러면은 제일 어려운 게 호칭이 진짜 어려워가지고 여기서는 뭐 형씨 그랬는데 저 뒤에서는 선생님 이렇게 누가 번역해버리면 문제가 되는데 그 호칭을 뭔가 형씨라고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뭐라고 딱히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데 근데 뭐 번역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요즘에는 외국 게임들이 한국화가 공식적으로 번역이 많이 되는데 과거에는 해줄 이유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를 한국 유저들이 돈 주고 게임을 사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그치. 복돌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굳이 돈이 안 되는데 굳이 돈 들여서 번역해줄 필요가 없다. 근데 요즘에는 필수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이게 뭐 한국 유저는 게임 유저는 옛날부터 많았지만 많이 이제 실제로 정식 패키지를 돈 주고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눈에 보여서 번역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돈 안 되는 유저가 저였는데 그 걔가 이제 방송에서 커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요. 아니 그때는 이제 그 구하기 힘들었으니까 이제 저는 그래도 일본 거를 샀는데 이제 안 되니까 패치 개발하는데 저도 좀 기여를 하고 이랬던 건데 돈이 안 된다는 게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아니 그랬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나중에 돈 벌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했던 게 뭐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말로 못했던 게임을 지금 우리 애들이 우리말로 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닌텐도 스위치 게임이 한 50개 되거든요. 또 패키지 또 우리 애들 또 패키지 모으는 거 좋아해가지고 있는데 그거 하는 거 보면은 좀 사실 할 시간도 없고 옆에서 하는 거 그냥 가끔마다 보면 너무 좋은 거야. 그래 내가 돈 벌어서 내 이 맛에 돈을 벌지 마 이런 느낌? 네. 너무 좋아요 요즘. 근데 게임 한글 패치 번역화가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어 기술 명칭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 무기 명칭 뭐 이런 거를 한글화 뭐 블리자드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한글화를 하면서 약간 좀 번역을 좀 영어로 풀이 무슨 뭐 약간 프로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얼음 보주, 뭐 네. 화염구, 네. 파이어볼 이렇게 예전에 하던 거를 네. 맞아요. 화염구 이렇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는데 자꾸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착 붙더라고요. 심지어는 더빙으로 음. 게임도 더빙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몰입도가 300% 올라가요. 아 그렇긴 합니다. 예. 최근에 그 유명한 게임 있잖아.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위쳐. 위쳐가 더빙이 다시 입혀졌잖아요. 그 뭐 이렇게 예전에 나왔던 거를 하니까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만약에 이거 게임 방송은 아닙니다만 안 해보신 분들인데 게임 방송 아니 네, 네, 게임에 아니죠, 좀 관심 저희가. 있으신 분들은 위쳐 그거 더빙판으로 다시 구매하셔가지고 구매 이미 하신 분들은 패치만 다운받으면 아니 왜 돼요. 그 게임 방송 아니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쳐 홍보. 네. 위쳐 홍보를 하시네. 이거 뒷광고? 네? 뒷광고 우리 그럼 뒷광고라도 받자. 한국 독립 게임 협회로 바꿔. 네. 뭐 어찌됐든. 네. 맞아요.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그래 안 되는데 나 작품 우리 얘기는 어떡하지? 거의 하지도 작품 않았고 얘기 뭐 어떡하지? 사실 궁금 코인러시는 무슨 뜻인가요? 막 이런 아. 궁금했는데 하나도 못 여쭤볼 것 같고요. 저희가 아쉽게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네. 그렇죠. 우리가 또 시간이 다들 이렇게 바쁘신데 그러네. 시간 내주셔서 오셨는데 다음 주에 또 올까요? 그럴까요? 다음 주에 그러면 3부, 4부. 4부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나쁘지 않네. 이제 발동 걸렸는데. 그래요? 게임 얘기해서 행복해서 그런 거죠 지금. 그냥 뭐 애니메이션 아니고 지금 아니 게임 뭐 얘기하다가 애니메이션 얘기도 많이 흥분해가지고. 했잖아 아까 임수인 감독님 뭐 홍준표 감독님 작품 얘기죠. 그러셨다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한국 독립 애니메이션 협회가 새로운 이사분들과 함께 네. 또 새로운 또 길을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원가입을 망설이셨던 분들은 회원가입하셔도 정말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쉽고요. 저희 협회 홈페이지 가면 그 공지사항에 신청서가 있어요. 신청서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한테 이제 문의 메일 주시면 신청서 보내드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술 한잔 하겠다는 마음으로 술 되게 많이 마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술 거의 안 마신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지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수다를 떨 수 있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협회다. 환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하시는 사람들 게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재밌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서. 그렇죠. 영혼의 동반자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러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고 두 분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이제 뭐 마지막으로 오늘의 소감 뭐지? 한마디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감. 네. 인공지능이 올바른 길로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인감도장 증명서를 잘못 내가지고 오늘 2번째 제출했는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에 종합적으로 갈무리를 다 해주시네. 우리가 했던 주제. 그리고 결국에 롤 아이디는 새로 만들었고요. 새로 만들었다. 네. 이게 아까 그게 엔딩이 아니었구나. 네, 그러고 저는 앞으로도 박리담회를 계속 하면서 그리고 될 수 있다면 뭐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제 작품을 하나 정도 해보면서 하는 게 올해 목표고요. 어쨌든 독립 애니메이션 협회의 이사까지나 되었으니까 더 열심히 작품 활동도 열심히 하고 협회 활동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 네, 저는 일단 처음에 신임 이사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사로서 무슨 얘기를 팟캐스트에서 할 수 있을까? 아니 무슨 주제가 너무 방대하고 명확하지 않은데 했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 얘기나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말을 그렇게 잘해 놓으시고 또 들으시는 이제 이 청취자분들도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아무 말 그냥 다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날이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여러분들. 4월이니까요. 네, 황사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저도 건강 유의하면서 올해도 장편 애니메이션 또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 챙기면서 또 이제 한 또 몇 년 후에 개봉할 수 있게끔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극장에 개봉도 하고 또 여기 또 한 번 장편 부문 인디언 페스트에 출품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끝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정말 두 분의 앞으로의 계획 이런 얘기 막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어야 되는데 못 들어서 너무 아쉽고요. 다음번에 전혀 네. 아쉬운 눈빛이 아닌데. 제 눈빛 보이세요? 예. 다음번에 다시 모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네. 이렇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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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